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원가입 폼 만들기 2탄. 오늘은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이 일치하는지 논리 구현을 할 거고요. 필수 항목이 다 기입되지 않았을 경우엔 가입 버튼을 눌렀을 때 메시지창 띄우기, 그리고 조건을 충족해서 가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창 띄우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창의적 에크레이터 에코.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이 일치해야만 회원가입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비밀번호 확인에도 진행관리자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 비밀번호 확인에 입력을 다 하고 나서 다음 칸으로 이동을 하면이 초점을 이동하면이에요. 비밀번호 확인에서 초점을 이동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아이디 오류 있었잖아요. 컨트롤 C, 그다음에 컨트롤 V 한 다음에 비밀번호 확인 밑에다 놓고 이 녀석을 비밀번호 확인 오류라고 할게요. 비밀번호 확인 오류라고 하고, 만약에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이 같으면 괜찮은데 같지 않으면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라는 오류 문구를 요 사각형 그리기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아톰 속성 설정, 사각형 그리기에다가 값을 넣어줄 거라서 아톰 속성 설정, 조건은 뭐냐, 비밀번호가 여기를 눌러주셔요. 우클릭하셔서 같지 않다. 비밀번호 확인과 같지 않으면, 값이 같지 않으면 비밀번호 확인 오류라는 사각형 그리기에다가 오류 문구를 띄워라. 값을 바꿔달라는 뜻이에요. 설정 값에다가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라고 쓰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비밀번호 확인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이 값을 다시 초기화를 해줄 거예요. 항목 추가 눌러주시고 비밀번호 확인의 값을 어떻게 해요? 초기화. 아까 어떻게 했었죠? 큰 따옴표 2개. 그러면 이제 값이 지워집니다. 작업 완료 꼭 눌러주시고요. 만약에 같으면 일치합니다라는 문구를 띄워주거나 아니면은 일치하지 않습니다는 문구를 없애주거나 하면 되겠죠. 그래서 비밀번호 확인에서 초점을 이동하면 다시 한번 눌러주고요. 아톰 속성 설정에 조건 추가,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이 같으면 비밀번호 확인 오류의 값을 일치합니다 라고 써줄게요. 작업 완료. 자, 그리고 비밀번호 확인해서 초점을 이동하면 아까 여기에 넣었지만 가입 버튼 눌렀을 때도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이 같은지 더블 체크를 한 번만 할 겁니다. 그래서 가입 버튼을 누르면 아톰 속성 설정, 조건은 비밀번호가 여기에다 우클릭하셔서 같지 않으면, 비밀번호 확인과 같지 않으면 비밀번호 확인 오류에다가 문구를 띄울 거예요. 값.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라고 쓰고 항목 추가한 다음에 비밀번호 확인 값을 초기화 해줄 거예요. 설정 값을 쌍따옴표 2개. 작업 완료를 하기 전에 진행 중지를 할 겁니다. 그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작업 완료. 그리고 한 번 더 할 거예요. 만약에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이 같으면 일치합니다라는 문장 아까 띄워줬었죠. 가입 버튼을 누르면 아톰 속성 설정, 조건은 뭐라고요? 비밀번호가 비밀번호 확인과 같으면 비밀번호 확인 오류라는 요 문구에 값을 어떻게 써주면 돼요? 일치합니다 라고 써줄게요. 작업 완료.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아까 비밀번호 1, 2, 3, 4 여기는 1, 2, 3만 써주고 초점을 이동해 볼게요. 자, 그럼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뜨죠? 1, 2, 3, 4를 쓰고 초점을 이동해 볼게요. 일치합니다 라고 뜨죠? 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도 다 필수 입력으로 체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데이터 값이 없으면 저장이 안 되게끔 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우클릭하셔갖고 데이터 속성에다가 필수 입력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장 버튼을 눌렀을 때 값이 없으면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지금 이름에다가 필수 항목 체크를 넣어줬잖아요. 이렇게 뜨거든요, 자동으로. 근데 저는 이 방법도 6개에다가 다 넣어주셔도 되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어떻게 할 거냐면 저는 이 회원 가입 버튼을 눌렀을 때 진행관리자로 메시지를 띄우는 걸 할 겁니다. 아까 여기까지만 했지만 그 다음엔 너무 쉽겠죠. 이름과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의 값이 없으면 진행 중지. 아까 여기 이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우클릭 이벤트 복사하기.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우클릭 이벤트 붙여넣기를 할게요. 그러면 그 순서대로 밑에 붙거든요. 한 번 더. 우클릭 이벤트 복사하기, 우클릭 이벤트 붙여넣기, 또 우클릭 이벤트 복사하기, 우클릭 이벤트 붙여넣기. 자, 그러면 똑같은 게 붙었는데 아이디가 아니라 이제 이름에 값이 없으면 이름으로 바꿔주고 이름을 입력하세요. 진행 중지, 작업 완료. 자, 요거는 이메일 주소겠죠? 이메일 주소에 값이 없으면 이메일을 입력하세요. 작업 완료. 세 번째 거 마지막은 전화번호. 전화번호에 값이 없으면 전화번호를 입력하세요. 작업 완료. 여기까지 됐고, 만약 이게 다 진행이 잘 됐어요. 그러면 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메시지를 띄워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가입 버튼을 누르고, 가입 버튼을 누르면 실행함수 호출, 메시지 띄우기죠. 요거를 누른 다음에 메시지를 띄워라. 전달할 값이 뭐냐? 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하고 작업 완료를 눌러줄게요. 다 됐는데요. 한 가지만. 비밀번호 1, 2, 3 너무 노출되기 쉬운 자리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6자리 정도는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게끔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디 오류라는 요 사각형 그리기를 컨트롤 C, 컨트롤 V해서 비밀번호 밑에도 갖다 넣을게요. 자, 요거를 비밀번호 오류라고 아토명을 작성해 주고요. 이건 업무 규칙을 쓸게요. 우클릭 업무 규칙. 비밀번호에서 초점을 이동 화면이에요. 요거 클릭하시고 비밀번호에서 여기 클릭하시고 초점을 이동 화면 있죠? 요거를 눌러주십니다. 확인. 비밀번호의 자릿수가 이게 진행관리자에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업무 규칙을 쓰는 거예요. 비밀번호의 자릿수가 6보다 작으면, 그러니까 5자리까지 썼으면은 회원가입이 안 되게 적어도 6자리의 비밀번호를 가질 수 있게 이제 조건문을 다는 겁니다. 비밀번호 오류는 비밀번호는 6자리 이상 입력해 주세요. 를 참조하고 엔터 칠게요. 그리고 탭 한번 눌러주고요. 비밀번호를 초기화해 줄 겁니다만 6자리가 안 되면 비밀번호는 큰 따옴표 2개 붙이면 된다고 했죠? 큰 따옴표 2개 붙여서 초기화해 주고 이고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게 문단의 실행을 종료할게요. 문단의 실행을 종료한다. 자, 문단의 실행을 왜 종료했냐면 이 6보다 작으면 문단의 실행을 종료한다. 그렇지만 6보다 작지 않으면, 그러니까 같거나 크면 그 다음 문단까지 진행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문을 굳이 2개를 쓰지 않고도 요 가운데에다 문단의 실행을 종료한다고 한 줄 넣어주면 그 다음 문단은 당연히 자릿수가 6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라는 조건문을 쓴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어서 이렇게 작성을 한 겁니다. 비밀번호의 자릿수가 6자리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 오류 문구를 초기화해 줄 거거든요. 그래서 비밀번호 오류는 큰 따옴표 2개 붙여서 아무것도 없다, 이다 라고 써줄 거예요. 그래서 6자리보다 작으면 요런 문구가 뜨고요. 6자리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제 비밀번호 오류가 안 보이게끔 그렇게 설정을 했고요. 컴파일 해줘야겠죠. 컴파일, 저장을 에코네 회원 가입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에코네 회원 가입이라고 저는 해줄게요. 실행 한번 눌러볼게요. 아이디를 아무것도 안 넣고 회원가입을 눌러볼까요? 그럼 아이디를 입력하세요라고 뜨죠. 그러면 AAA라고 한번 써주겠습니다. AA. 비밀번호는 1, 2, 3, 4 4자리만 한번 넣어볼게요. 그랬더니 비밀번호는 6자리 이상 입력해 주세요라고 뜨잖아요. 그러면 1을 6번 칠까요? 11111. 그러면 오류 문구가 없어졌죠. 그리고 비밀번호 확인에 1, 2, 3, 4를 치면 자,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뜨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비밀번호가 일치하도록 1을 6번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111111. 짠. 그러면 일치합니다. 뜨죠. 이름은 A라고 해볼까요? 이메일 주소는 a@naver.com이라고 한번 해보고요. 전화번호는 010-0000-0000. 저장. 네, 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뜨죠. 사용 가능한 아이디입니다와 일치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남아있잖아요. 회원 버튼을 눌러 저장을 완료한 후에 이 남은 메시지들을 초기화해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거는 진행관리자의 후처리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가입 버튼은 이 저장 버튼이잖아요, 사실. 그러면 이제 후 처리로 하는 거예요. 여기는 다 전이라고 붙어 있는 게 저장이 되기, 이 가입 버튼의 이 속성이 저장 버튼이잖아요. 우클릭 스타일 속성에 보면 저장 기능이거든요. 저장이 되기 전에 실행하는 게 전 처리고요. 저장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 문구들을 다 초기화를 시켜줄 겁니다. 그래서 가입 버튼을 누르면인데 후 처리로 바꿔줄 거예요. 여기 동적 속성 발생 시점 요 근처에 가면 이렇게 뜨는데 후 처리로 저장을 하고 나서 가입 버튼을 누르면 아톰 속성을 바꿔줄게요. 어떻게 하냐면 아이디 오류의 값을 초기화 땡땡으로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항목 추가 비밀번호 오류도 초기화 설정 값에 땡땡 항목 추가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비밀번호 확인 오류가 있었죠. 그거의 값도 초기화 설정 값을 큰 따옴표 2개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완료. 자, 그럼 후처리라고 이렇게 뜨죠.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저장 한 번만 눌러주고요. 실행. 아이디 아까 저장했던 AAA 한번 시험사번 넣어줄게요. 그리고 초점을 이동한단 말이에요. 그럼 중복된 아이디가 있습니다. 똑똑해졌죠. AAA가 있으니까 그걸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BBB로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사용 가능한 아이디입니다.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비밀번호를 6개를 넣어줄게요. 222222 됐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 확인도 2222 1 한번 해줄까요? 그러면 일치하지 않는다고 쓰니까 222222 일치합니다. 뜨죠? 이름은 B라고 쓰고 이메일 주소는 b@gmail.com이라고 써볼까요? 전화번호는 010-11111111 써주겠습니다. 회원가입을 누를게요. 자, 그러면 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되고요. 오류 문구들이 초기화 되었죠? 폰에서 실행을 할 때 화면의 하단에 있는 입력란들은 자판이 쑥 올라오면서 가려질 때가 있어요. 폰 기종마다 다르지만 제 폰은 그래도 자판 위로 입력란이 보이게 구동이 되지만 입력란이 자판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 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난감하겠죠.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폰의 길이 자체를 늘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손으로 쓱 올려서 자판 위로 입력란이 올라올 수 있게 설정이 되는데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자, 이런 폼 위에 우클릭하고요. 프로그램 속성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세로의 길이는 931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길게 늘려줄 거예요. 1300 정도로 해볼까요? 자, 그러면 폼 자체가 길어졌죠? 그러면 손으로 이렇게 올렸을 때 입력란들이 자판에 가려지지 않도록 설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회원가입 폼 만들기를 해봤고요. 업무 규칙은 사실 조금 썼지만 진행관리자를 쓰면 순서만 잘 지키면 오류 날 가능성이 없으니까 많이 연습을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로그인 기능, 그리고 자동 로그인 기능까지, 그리고 비밀번호 찾기, 아이디 찾기 이런 기능까지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복 받으실 거예요.